지금 민경욱 TV와 송영선 TV 또 김문수 TV가 함께 다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 자유헌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갑자기 편성된 상황인데 이준석 이른바 성상납 파문과 관련된 사실과 다음에 이게 시사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송영선 전 의원님과 또 제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의원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의원님 그동안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정의를 향해 가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모든 것이 밝혀지고 또 정말 국가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법치주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애를 썼다는 걸 국민들이 알아주게 될 겁니다. 뭐 워싱턴도 혼자 가시고 혼자 뭐 시위도 하시고 그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람이 그런 문제에 억울하게 휩싸이면 정신적인 고통이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얼굴은 더 좋아지셨어요. 어느 분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얼굴이 더 야무러졌다고. 야무러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 힘들어서. 의사 사모님께서 이게 야무러지는 같은 걸 좀 많이 도와주시는 전혀 우리 산부인과니까 관계가 없고요. 제가 이제 힘든 곳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좀 야무러진 것 같아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그게 얼굴에도 나타나는 것 같고 다음에 이 스트레스도 좀 적어진 것 같아요. 국회의원 할 때보다도 확실히 얼굴이 피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밖에서 볼 때는 국회의원 되게 화려하고 뭘 국민들이 흔히 말하는 거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뭐 놀 거 다 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럼요. 근데 왜 하느냐?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 몸과 마음을 바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이게 또 비만 안 됩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인성이 돼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옳은 것에 대해서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국회의원 출마하지도 말고 국회의원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 하고 있는 행동이 그겁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도 그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준석이 이런 입에도 담기 참 민망한 성상납이라는 얘기가 있으면 말을 해야죠. 언론을 터야죠. 누군가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죠. 비난도 하고 그래야죠.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초선 의원 모임이 사실 오늘 있을 거라고 하다가 그게 취소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뭐 언제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지 배경이 않았고요. 왜 취소죠? 그러니까 해봤자 지금 뭐 끝장 토론이라고 하지만 토론이 이준석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지 않게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상납 사건의 진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세연에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뭐 각각의 구독자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유튜버들 또 유튜브 방송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과 선호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 방송이나 어디가 됐든지 진실을 얘기하는 곳에는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근데 이제 제가 기자 생활하고 그런 입장에서 그 방송을 다 모니터했을 때 그 사실은 뭐 검찰의 조사 보고서, 조사를 한 조사의 결과 보고서니까 그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갖고 이제 그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가지고 이런저런 그 논란들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상식을 갖고 봤을 때는 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게 충분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어디다 투자를 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김성진이죠. 네.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이 28살 2013년이니까 한 8년 됐습니다. 8년 전에 2013년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직후죠. 예, 그때 이준석 그 비대위원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진 젊은 청년을 대전 쪽으로 이렇게 불러서 그쪽에 있는 대형 유흥업소들 뭐 룸사롱 같이 보입니다. 뭐 제목이 뭐 주피터라고 나오고 뭐 대전 유성 무슨 호텔이라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호텔에서 네네
그 호텔에서 술을 먹고 소위 얘기하는 2차에 가서 성상납을 받았다. 성상납이라는 게 성매매보다도 더 나쁜 것은 누군가 대가를 바라고 이 사람을 성접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2차례가 있었다. 이런 것이 가세연의 지금 폭로 형태가 되겠죠? 네, 저는 뭐 가세연에서 실질적으로 자료를 자기들이 1000페이지를 봤다. 우리 강용석 예. 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김세희 씨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2013년 7월, 2013년 8월 그 특정 날짜에 대해서 갈호를 해서 성접대라는 걸 써놓은 액수까지 써놓은 이런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봤습니다. 보고 또 대검에서 이걸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패브리케이션 소위 말하는 조작이 있나 뭐 아무리 그렇지만 대검에서 자료를 조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작은 아니고 분명히 자료는 있지만 지금 이준석 당대표는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1000페이지 다 봐봐라. 다 내봐라.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건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이고 거짓 허위 유포다 하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제 여기 나오면 우리 뭐 말을 쉽게 해야죠. 다 상식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되는 건 성상납이 있었다.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성상납이 있었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이준석에게. 성상납을 받았느냐? 그러면 답은 아주 간단해요. 안 받았을 때 제일 간단합니다. 아니요?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나의 사건이 아니고 성상납과 관련해서 제가 수사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누가 그걸 물어봤나? 그걸 물어본 게 아니거든. 성상납이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걸 답하지 못했어요. 그건 뭐냐? 있었다는 얘기죠. 글쎄요. 저는 이런 스토리로 도리어 풀어가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아재 개그가 있어요. 네. 이 아재 개그 젊은 친구들은 아재 개그를 좀 잘 이용을 저는 아주 잘합니다. 우리 세대들은 아재 개그가 통하죠. 이 1톤짜리 트럭을 세워놓고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소변 보고 싶은 사람이 차에서 내려가 주변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1톤 트럭 뒤에 서서 소변을 봅니다. 예. 보는데 시동 걸어놓고 앞으로 가려고 하던 차가 갑자기 앞으로 확 갑니다.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근데 이 차가 뒤로만 황당한 거예요. 거죠. 자, 제 얘기는 뭐냐? 말장난이 아니고 당황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예측하는데 뭔가 낌새가 있는데 뭔가 조마조마한데 뭐가 죄를 지었을 상황이 있을 때에 뭔가 불편할 때 그 상황이 터졌을 때 당황하다는 겁니다. 근데 황당하다는 것은 토탈리 진짜로 예상도 못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황당인데 그렇죠. 지금 당황하다고 그랬죠. 기자가 물었을 때 당황스럽다 그랬어요. 무슨 황당한 얘기냐가 이게 그렇게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그때 미국에 있어서 혹은 난 제주도 있어서 나는 그렇죠. 여자친구하고 어디에 여행을 갔어서 이 자료 이렇게 있어. 근데 이렇게 뒤집으시다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물론 그 뒤에 긴 얘기까지 하기 싫더라도 황당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생사람 잡는 얘기야. 그런 일 없어. 이래야 되는데 아주 당혹스럽다 했단 말이에요. 당황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당황스럽다. 그거는 내가 불편한데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 네네 그런 이거를 얘기가 되죠. 간접적으로 사실은 완전히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가 선언하는 말투는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 머리 좋은 사람. 저는 그 어법이 이재명하고 상당히 닮은 부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를 물으면은 거기에 대한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딱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논리적으로 공박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 문제를 다른 쪽으로 문제를 돌려버리거나 영 엉뚱한 동명서답을 합니다. 네.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성삼남 받았냐? 그런 일 있냐? 한마디로 아까 민호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없어. 네.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 알게 됐죠. 이게 이제 반응으로 볼 때
말이 안 된다. 아니 반응을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이거는 인격 살인이니 내가 바로 지금 그 법적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면 그 의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 뭐예요? 당황스러운데요. 나는 그거 가지고 저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요. 나를 조사한 게 아닌데요. 다음에 1000페이지 있다는 거 다 안 보여주면 나 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 그랬어요. 1000페이지 하는 것과 성상납과 무슨 관계인데 그리고 그거를 왜 달라고 그러죠? 다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걸 안 주면은 저기 뭐야 그 고소를 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자세하게 그 상황들이 나와 있고 다음에 그거는 누가 지금 갖다가 보고서 조사 받은 그 보고서를 주었느냐 어떻게 입수하게 됐느냐 하면 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 피해를 많습니다. 입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이준석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접대까지 시키고 뒷바라지를 다 하고 그거를 에스코트라고 했는데 그걸 했던 그 룸사롱의 주인들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피해자로서 고소를 해서 김성진이를 9년형에 처하는 집어넣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검찰의 수사 기록, 다음에 판결 기록 이런 걸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제보를 한 거죠. 제보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뭐 기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강용석 그 소장도 변호사의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에요. 법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900페이지를 다 읽었다고 하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만약에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벌이 기다리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피해자라고 했는데 이 피해자가 누구냐 하면은 사실 이 김성진이라는 카이스트를 졸업한 머리 좋은 친구죠. 그 벤처 기업을 한다고 돈을 한 240억 정도를 끌어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끌어들이면서 자기 혼자 벤처 기업 하는 거는 이 영향력을 한계를 가지니까 당해서 나는 그분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불쌍해. 사람 보는 눈이 왜 그런지 정말 이 퀴즈라고 자기 박근혜 퀴즈라고 데려왔는데 이런 자기의 레퓨테이션인가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가 대단하다. 나는 대통령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김성진이가 속된 말로 이준석을 모시는 술값 이런 것도 김성진 지가 안 내고 술 파는 사람들한테 그러게요. 술값도 내게 했다라는 거니까 이 술값을 악질이죠. 그러니까 이 점주라든가 뭐 호텔 주인이라든가 바 주인들은 이준석한테 잘 보이면 이제 나는 이제 정말 팔자 펴서 그렇습니다. 이걸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나는 뭐냐. 네. 장사하고 돈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김성진이가 대단한 사람이다. 대통령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 우리가 정말 믿지면서 우리 미천을 들여 우리 시간을 들여 우리 정성을 들여 우리 손으로 음식을 해서 우리 시간을 쓰면서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뭐야 이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꼭 성상납의 문제만 포커스가 아니라 이게 지금 인테그리티 소위 말하는 인간의 어떤 인간 됨됨이 인성 통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뭐 이준석은 당시에 28이었습니다. 28이었으니까 우리가 젊은 청년이었죠. 청년이어서 우리가 기대를 할 게 별로 없다.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젊은 녀석, 이 젊은 청년은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고 사실 이들이 원하는 거는 대통령이 그 유성의 그 업체에 가기를 원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술값 뭐 나중에 보니까 몇 차례 그 성상납을 하면서 성상납을 할 때
이 친구도 몇 번 하니까 막 몸에 좀 무리가 갔다 이러니까 또 금강에 가서 장어도 보양식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대통령 모셔온다는데 정말로 대통령 모셔왔거든요. 그 말에 예. 2013년 12월에 네, 2013년 아이카이스트라는 12월. 이름으로. 네, 네. 예, 예. 저도 갔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저 대변인으로 그 시기에 들어갔으니까 저도 갔을 수 있어요. 아니면 2014년 12월이면 아니고요. 2014년 제가 한 1월 달에 갔으니까 그건 아니겠네요. 2013년 12월 사진에 박 대통령 옆에 김성진이가 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같이 모시고 갔을 때는 아닌데 자 그렇게 되면 또 그 호사가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때문에 대통령이 거길 갔다. 이거 뭐 휘둘린 게 아니냐 이러는데 대통령이 이준석 말 듣고 이준석이 가라오니까 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의사 결정 과정에 이준석이 거기다가 한 수저를 놨을 수 있어요.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자기는 자기가 나서지 않고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갈만한 곳이라고 또 갔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일과 연관이 되느냐 하면 이 이준석이 지금 당 대표로서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 인생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망가졌어요. 이미 망가진 거예요. 근데 망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기회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게 그 김성진이란 자 때문에 김성진이가 고소를 당하고 그래서 김성진이를 조사할 때 맞습니다. 조사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준석이가 나와서 너 일로 와봐. 너 이게 접대를 받았네. 너 때문에 저 김성진이가 사기를 칠 수 있었어. 너 일로 와. 이래서 잡아 넣었으면 그 당시에 그냥 어린애가 이거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이러면서 뭘 배울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이 측근이거든. 측근이고 지금 김성진만 잡아놓으면 되는데 이준석을 잡아놓을 수 있는 배포가 있는 이 수사기관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를 또 증명해야 하냐면 이준석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준석 내가 대통령을 움직여서 대통령이 김성진이 원하는 대로 거기를 데리고 왔잖아. 네가 영향력을 행사했지. 그걸 조사를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고 다음에 대통령이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오셨나 이런 모든 게 연관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럼 대통령께도 불똥이 튄다고 생각을 해서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그걸 건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이준석으로서는 수사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자기가 죄가 더 커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수사 기록이 기자에게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취재 기자도 배포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배포도 배포지만 28살 그 사이에 이준석이 현역 의원도 아니고 그냥 비대위에 있는 존재니까 기사거리가 탑뉴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럴 수 다른 있죠. 기자한테 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이거를 업자가 이준석을 성상납해서 이준석이 뭐 여기서부터는 대통령을 움직여서 대통령 쪽으로 오게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전부 다 갖고 날라서 뭐 이 사람이 9년형을 받았다. 이거를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으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고 판단이 든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그런 기사가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때 성상납 상황이 터져서 좀 자기가 덜 자랐을 때 이렇게 대표가 아닐 때 그냥 뒤로 물러나는 그런 자비로운 상황을 맞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이 뭐예요? 이 기자가 이 기록을 자기가 기사를 쓰지 않고 민주당에게 가져다 줍니다. 민주당에 갖다 주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준석의 목줄을 꽉 죄는 그 수단이 된 거예요. 목줄이 된 거예요. 목줄이. 그래서 이리로 오라고 그러면 오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이준석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를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기도 가서 내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저 민주당이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아니고 넌지시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영화 제목같이 그렇게 슬쩍 알려준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그냥 운명을 저당 잡힌 거죠. 운명이 영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준석을 보면 사람이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나요? 아니, 민경욱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하버드 대학교에 컴퓨터 뭐 학과를 나왔다고 하는데 컴퓨터 학과를 나왔으면 이 전산, 해킹, 무선 인터넷, 중앙 서버, 뭐 첨단 인터넷 범죄 이런 모든 게 머릿속에서 돌아가서 우리 당이 피해를 입은 부정선거 사건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나오는 게 맞아요. 아니면 가만히 있거나. 그런데 여러분, 이해찬도 가만히 있었고 문재인도 가만히 있었고 이낙연도 가만히 있었고 양정철이도 가만히 있고 고남석이도 가만히 있고 조혜주도 가만히 있고 권순희도 가만히 있고 이런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이준석이가 손들고 나와서 부정선거는 없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부정선거가 민경욱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부정선거가 있으면 저는 그냥 정계를 떠나면 정치를 그만두면 되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저 아이가 왜 저런 얘기를 하나 갑자기. 민주당에서도 가만히 있는데 왜 이 당내에서도 일어나. 이게 정말로 이상했거든요. 두 번째. 뒷배가 있으니. 두 번째. 윤석열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당대표로 당에 들어오고 난 뒤에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혹은 자료를 충분히 못 얻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도 저는 뭐 이 산타 꽃갈 모자를 쓰고 둘이 서 있는 그 장면 하나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윤석열 후보를 띄워주거나 보호해주거나 옹호해주거나 윤석열을 앞세워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할 기수라든지 국민들의 마음, 공정과 상식을 실현할 사람이라든지 한 번도 없었죠.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을 비판하는 톤은 김태흠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찌하여 여당에 대해서는 능수퍼들처럼 유연하고 늘어진 태도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진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사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사진까지 우리가 바랄 수는 없는데 이 이준석이 있고 윤석열이 있습니다. 사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인사하는 게 있어요. 윤석열이 이렇게 인사하고 90이에요. 이렇게 이준석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다음에 이준석이 여기 있고 문재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한 게 있어요. 이게 하나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준석이 문재인 까는 거 보셨습니까? 나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이재명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람들 제 귀에 들리기까지 그렇게 큰 소리로 이재명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윤석열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저는 지구를 떠나겠습니다. 이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고 또 선대위를 나가면서 한 얘기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영광스러운 대통령이 못 될 거다. 아니 선대위를 그만뒀으면 선대에 대해서는 왈왈왈 하지 말아야지. 당연하지요. 저는 지금 성접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내 입에서 자기 입으로 말을 뱉었단 말입니다. 나는 선거에 개입 안 한다. 개입 안 한다고 얘기했으면 최소한 밖에 나와가지고 안을 향해 총질은 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기 먹던 우물에 침을 뱉으면 안 되죠. 아니 내 마누라가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집구석에서 싸우고 해결을 못하면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배운 게 없고 둔하고 정말 저 여자는 섹시하지도 않고 몸매도 엉망이고 그것만치 못난 남자가 없습니다. 그럼요. 집에서 피 터지게 싸워도 둘이서 결론을 내려야죠. 그럼요. 그리고 당대표가 누굽니까? 당을 끌어갈 리더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당대표가 누굽니까? 자기가 잘 나가서 된 부분도 있지만 그건 아주 적은 부분이고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 국민이 뽑아줘서 대통령이 되는 거야. 당대표도 국민이 뽑아주고 당원들이 뽑아줘서 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만 소위 말하는 빚을 진 게 아니라 국민의힘 당 아닌 밖에서 MZ세대들이 물 빌듯이 그를 서포트해 준 사람을 다 속인 거 아닙니까? 예.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지금 얼마나 상처를 주고 절망감을 주고 배신감을 주고 정말 그게 저는 이 성삼남 문제보다 몇 배로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저기
송영선 TV의 구독자들이 오랫동안 송영선 의원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너무 열을 내진 마세요. 좀 쓰러지실 것 같아. 너무 흥분해서. 그 부분만. 그래, 이 부분만 너무 이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준석이 뭐라고 했느냐? 이준석이 아니 당 대표가 말이야 그 제안을 하는 거를 무슨 평론이라고 한다? 지금 저 윤석열 후보가 평론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대표로서 제의와 제안을 하는 건데 그걸 평론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안이 되려면 앉아야 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입어야 되는 옷이 있고 뭐냐? 그 정장 차려입고 대표석에 앉아서 얘기를 하면 제안이 되고 제의가 돼요. 근데 지금은 좌파 유튜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뭐 저 37살짜리 그냥 지나가다가 말 잘하는 그 웬 청년 하나로서 그냥 유튜버로서 말을 조잘거리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찌질한 평론이지. 그 이야기, 자기 이야기에 권위가 있으려면 그런 데는 물리치고 자기 대표석이 있어요. 중앙선관위에도 있고 저기 선대위에도 있고 선대위의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하면 되지. 거기에서 싸우고 나가겠다. 절대로 안 오겠다. 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은 저 편안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날 것이다. 이게 윤석열 말고 예를 들어 뭐 홍준표, 유승민, 황교안 뭐 이런 사람이 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얘는 지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판 똥탕을 튀기더라도 자기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건 다 난리 나는 거야. 내가 말로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겠어. 이런 거라고요. 근데 단순하게 그런 나르시스트적인 오버 컨피던스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를 치르는 90일 안 남겨놓은 상황에서 선거 캠프를 총책임지는 선대위원장이 튀어나가는 것도 저는 순간적인 화가 나서 나갔다기보다는 순간적인 화가 나서 나갔으면 그 뒤에 자기가 집에 가서 자숙하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걸 다시 상황을 전개해 가도록 노력할까 해야 되는데 그날 나가는 날부터 더 많은 언론들은 진짜로 철만 났죠. 마이크 갖다 대고 한숨 했어요. 뭐 우리 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모두에서 우리 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준석의 처사에 대해서 우리 당 쪽에는 도리어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고 비판이라는 게 꼭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라 잘 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아버지가 아들이 뭐 노름하고 다니면 야 이놈아 네가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되려고 하나 공부 좀 해라 집으로 들어와라 건강 망친다 이런 식의 비판인데 그리고 들어가 화목하게 살자인데 저쪽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김태형 의원이 이준석 대표님 참다 한마디 한다 이러니까 황교익이라는 무슨 맛 전문가 소금 넣고 설탕 넣는 거 관계한 사람이 사람 맛도 아나? 제가 말하는 거 보니까 사람 맛도 몰라. 황교익 씨가 한 얘기가 비판을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이준석도 30대 중반이다. 좋아요 그러면 그 말씀 하시는 거. 그런데 내정 간섭입니다. 중국이 우리 사드 배처에 중국이 하지 마라 하는 건 중국이 한국을 지땅이라고 생각하나 그 얘기를 하겠어요. 이건 도대체가 민주당이 우리를 접수했다라는 오만방자함이나 아니면 최소한 이준석 당대표를 자기들이 통제하거나 접수하거나 더 강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그런 자신감이 없을 때 감히 야 이준석 비판하지 마. 네가 뭔데? 해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선이 있는 거야.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이상한 현상들이 뭐예요? 네. 여러분 지금 그 건곤일척입니다. 모든 걸 걸고 싸우는 싸움이 시작됐어요. 대선 기간이에요. 대선 운동 기간. 대선 운동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당의 대표가 극복할 수 없는 성추문에 걸려 있어요. 이 성추문이라고 제가 얘기한 건 성삼납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이 미미TV를 통해서 방송이 됐죠. 이 두 개가 같은 날 터졌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거는 이재명과 민주당 입장에서 뭡니까? 호재예요, 악재예요? 호재지, 호재. 난리를 칠 수 있는 목덜미를 물 수 있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캠프의 여성 대변인 뭐 장진영인가 하는 아니요, 대변인이 신현희. 정진현? 신현희. 예. 그런 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 젊은 대표를 한 번 쓰고 말 것이냐 이러면서 쉴드를 치고 나왔어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이상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 아니 그리고 얼마나 많은 관변단체 여성단체들이 많습니까? 여성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야지. 들고 일어나야지. 난리쳐야지. 젊은 놈이 뭐 하는 거냐. 이거 지금 성을 사고 팔고 지금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합니다. 그리고 황교익 나와서 이준석 건드리지 마. 야 김태흠 네가 잘못했어. 김태흠 뭐 나이 갖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지만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걸 네가 왜 신경 쓰는 거야? 네가 왜 신경을 쓰냐? 아까 말씀처럼 달다 짜다 그 얘기나 해야지. 다음에 오마이뉴스는 대표적인 좌파 언론입니다. 거기서 아주 그냥 나와서 난리를 치고 지금 이준석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지요. 아니 민주당은 페미니즘이란 이슈를 가지고 쪄먹고 사시미 해먹고 구워먹고 표도 먹고 했는 당이야. 근데 이 페미니즘 이렇게 심각한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 문제가 있으면 사실이든 아니든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제가 1000페이지를 앞에 안 갖고 있어 이게 의원님만큼 확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이 검찰 수사 기록에 명시가 돼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만 돼도 여성들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용하단 말입니다. 이 조용한 것이 국민의힘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여성단체, 민주당 소속의 여성위원회, 여성관변단체, 사설단체 입 다물어라 해서 조용하겠어요. 만만히 말씀해. 이 지시가 어디서 갔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이 지시를 했다면은 혹은 지시를 안 했다 해도 이 정도 눈치를 채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은 뭔가 민주당과 상통한 부분이 없다면은 위선하고 상통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부분 담 넘어 호박 뚝소리 나면 호박 떨어지는 거 알잖아요. 네네. 이때는 입 열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지금 조용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공격을 해야 되는 사람을 지금 감싸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기자가 던져준 수사 기록을 보고 약점을 잡아서 지금까지 이용해왔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두 글자로 간첩. 영어로는 스파이. 프락치는 뭐 러시아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전에는 정말 이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른바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다는 친구가 이렇게 디지털과 관련된 부정선거의 증거를 갖고 나타난 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와서 죽어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가.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준석이 아니라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기자들이. 내가 이걸 가지고 와서 기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사정을 했어요.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왔으니 써달라. 그랬더니 그 중앙일보에 있는 그 논설위원이 후배가 그랬어요. 형 이거 못 씁니다. 그래서 왜 못 쓰냐 그랬더니 아니 가장 큰 피해자가 당인데 당에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러고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형을 잘라버렸는데 잘랐다는 건 당적을 파냈다는 게 아니고 팔 수도 없고 당협위원장에서 잘라버렸는데 그걸 우리가 왜 씁니까? 그냥 저 당에서 써달라고 막 이렇게 해도 우리가 신경을 쓴 다음에 맞나 이러고 써야 되는 거를 이거를 당에서 없다고 이준석이 그러는데 그런 자가 또 대표까지 됐는데 우리는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부정선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였느냐? 부정선거가 알려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이에요. 이준석. 왜 그랬는지 궁금했어. 그리고 우리 당 쪽에 있었다면 누가 됐든지 우리 당에서 뽑은 후보 맞습니다. 그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건을 했다고요. 윤석열이 당선이 되면 난 지구를 떠나야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할까라고 했는데 그저께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요거구만.
둘 간에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민주당과 이준석은 한 몸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 증거를 지금 사람들 앞에 보이고 있어요. 황교익이 나서서 그러지, 저 오마이뉴스가 나서서 그러지, 심지어 대변인까지 나서서 지금 이준석을 자르려고 그러냐. 그리고 조용해요. 예? 이 보십시오. 황교익이 뭐라 했냐면 검찰이 국민의힘 접수에 몸을 던졌다. 그리고 검찰 출신이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발 빼는 게 상책이라 하면 그 다음 얘기를 들어봐요. 이건 완전 협박인데 국민의힘 사람이라도 검찰 집권에 방해되면 이준석 꼴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검찰 보고 한 얘기야. 너 저쪽에 줄 서면은 너들은 끝나는 거야. 천당 가는 거야. 그리고 대검지검에서 이거 했는 니도 진짜 간단치 않을 거야. 이거 지금 공개적인 협박을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김문수 TV, 민경욱 TV, 송영선 TV 또 자유한정 TV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한 게 이해가 되세요? 나는 한국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준석이 지금 성상납했다 그러면 이게 뭔가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검찰이 접수를 하려고 한다느니 검찰 얘기하는 건 윤석열이 뭐 잡으려고 하면서 뭐 윤석열하고 그러면 지금 이 정부 하에 검찰이 지금 짝짝꿍 돼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하태경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돌돌. 지금 여러분 이게 이런 이야기가 돌출 변수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이 누가 짜고 있고 같은 편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태경이 이준석과 같은 편이라는 건 옛날부터 알았지만 지금 또 나오고 있죠. 민주당과 이준석이 같은 편인지는 몰랐었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할 수 없는 얘기를 이준석이가 이 적진 한가운데 들어와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도대체 지금. 왜 우리 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목줄을 잡혔어. 너 이렇게 해. 안 그러면 그거 할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 잘 해주고 그러면 이게 내가 민주당도 날 잘해주네. 뭐 송트남이랑 같이 붙잡고 웃고 이런 거 그쪽 사람이 더 가까운 거예요. 문재인 보면은 쫙 엎드려가지고 절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저 엑스맨입니까? 트로이 목마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트로이 목마라고 그러면 좀 너무하고요. 트로이 생마. 그렇게 너무한 게 아니고 지금 그건 더 트로이 생마. 색은 색깔 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색마라고 우리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로이 목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자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성상납 문제에서 약간 좀 비켜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스스로 느끼 왜냐하면은 그 문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과연 당대표로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훨씬 더 골을 때리는 맞습니다. 거예요. 지금 이준석은 호기롭게 나갔어요. 네. 호기롭게 조수진과 꽝 부딪혔는데 그게 뭐냐. 야, 왜 윤핵관이 왜 날 가지고 그래. 이러니까 조수진이 있다가 김건희 부인이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사과도 했으면 우리가 이제 쫙 해서 그 사과한 거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거 말고 왜 윤핵관이 나를 공격해? 이런 빗나가는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후보에 대해서 후보가 중심이 돼서 후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라고 했다면 이제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꽝꽝 치면서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 자르든지 내가 나가겠다. 근데 이제 민기중 민석 거리니까 그래? 나 나갈 거야. 제일 처음엔 대표도 안 하고 상임위원장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선대위원장. 근데 나는 뭐 대표는 갖고 있고 선대위에 나올 거야. 나왔어요. 나오니까 김종인 와서 야단치고 윤석열 후보도 이 평론가 같이 안에 있는 얘기를 바깥에 나가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안을 말이야 지금 제안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랬는데 가세현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선대위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불러주질 않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불러주면 들어가야 되는데 후보가 불러주질 않네요. 갑자기 꼬랑지를 말았어요. 돌돌돌돌돌돌.
돌돌돌돌 하돌돌인데 이도 꾸랑지를 돌돌돌돌돌돌 이 가랑이 사이에 쫙 말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저 존경하는 송영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이 후보의 입장에서 예. 그래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대선 후보로 같이 뛰던 분 한 분이는 후보가 안아야 된다. 이 선거는 조용하고 안에서 우리끼리 협조하면서 해야 되니까 후보가 양보하고 안으라 한데 맞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저는 그리고 선후가 다릅니다. 지금은 본인 자신이 튀어나가서 자중하고 있다면 이 후보가 당연히 안아야죠. 안고 나 좀 도와주시오. 나를 도와주는 것이 윤석열을 돕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돕는 거고 국민의 힘을 돕는 거고 정권 재창출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돕는 거고 열망을 돕는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좀 뭐라고 할까 시쳇말로 표현은 너무 구질구질하고 일파만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짜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회색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일파만파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일파만파 된 것도 남이 만든 게 아니야. 자기가 튀어나감으로써 이것들이 다 폭발이 된 거예요. 튀어나가서 분수에 넘는 행동을 하다 보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후보 대통령 후보 출신 의원이 안아줘락한데 저는 얘기했습니다. 지금 윤 후보의 사모님 문제도 그 지은 죄가 대단해서가 절대 아니야. 윤 후보가 사실은 문재인의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양자로 데려와가 지금 키우는 거예요. 왜? 조국의 사태를 딱 보면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는 법치가 무너지니까 나를 낳아준 어머니 정말 중요하지만 나는 더 훌륭한 생모를 찾아가겠다 해서 우리한테 온 거라고요. 우리가 안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 후보도 지금 국민에게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공정과 상식이야. 자기가 그 장관 딸 문제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정말 자기는 옷을 벗어 던졌단 말이야. 그럼 내 살을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부인 문제는 그하고 급이 다르다 하더라도 상식 차원에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결혼하기 전에 문제였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좀 빨리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 장황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야?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이준석이 그냥 은근슬쩍 나는 들어가고 싶은데 당대표가 오락하지 않는다. 이런 참 후보가 이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안 되는지 이거 조금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더 썩어집니다. 그리고 더 민주당의 공격수가 됩니다. 우린 지금 완전히 끝이 없는 10년으로 우리 스스로 전부 손을 잡고 뛰어드는 거예요. 구정물통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는 모두에 얘기했지만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인간됨됨과 용감성,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는 미국에서도 얘기해요. 정치인들 중에 제일 가보셔서 알지만 지역구. 지역구가 아니고 미국의 정치인의 덕목 중에 제일 큰 게 인테그리티 앤 그래비티예요. 예. 카워드라는 것은 그냥 비가 와서 무섭다, 전기가 꺼져서 어둡다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처럼 싱글러브 장군처럼 이 카터가 철군하러 갈게 안 하겠다. 투스타인데 포스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의회까지 갑니다. 워싱턴 가서 주한미군 철수하라 하면 저는 옷을 벗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것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 이 사람 자기가 나가 고소할 거다. 명예훼손이다. 1000페이지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그리고 고소하는 것도 한번 강구해보겠다.
말장난 하지 마라 이거예요. 본인이 팩트 의심 있는 팩트를 자료를 가지고 양심껏 그리고 철저히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본인이 클리어하고 나면은 우리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를 안 받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차명진 의원을 기억하십니까? 네. 차명진 의원이 지난번 초홍선에 나왔을 때 차명진 의원이 얘기한 건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또 자기가 최초로 발표한 것도 아니에요. 세월호 천막 그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그 조형물 앞에 있는 천막 안에서 입에 담기 민망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신문 기사가 난 것을 인용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나요? 전부 다 일어서서 차명진을 아웃시켜라.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공천을 안 줬어요. 나중에 다시 기사 회생을 했는데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부담을 준다. 막말 때문에 우리 이 총선을 치르는 당에 피해를 준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그냥 잘라버렸었어요. 나중에는 재판을 통해서 다시 복권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출마도 했었죠.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뭐야?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얘기예요. 자기. 그리고 누구야? 한 개 253명 300명 중에 300분의 1의 후보 얘기가 아니에요. 당 대표의 얘기예요. 자, 그럼 당 대표가 아주 하늘이 도와서 지금 얘가 지금 나가 있어. 선대위원장에서 밖으로 나가 있어요. 나가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질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런 난리 법석을 치는 애를 들여온다고? 그러면 이제는 지금 바깥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공격하고 우리 당에서도 공격하고 그럼 민주당에서 살살 엉덩이 긁는 것 같이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라고 그러고 근데 들어오는 순간 그거는 우리 당의 이 후보에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대선을 망치게 된다고요. 자, 이런 자가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돼 있다. 이 선대위원장을 이런 자를 지금 대표로 앉히고 선대위원장 하고 있는 우리 윤석열을 용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담이 됩니다. 윤석열을 왜 용서할 수 있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준석을 욕하면서 예. 그 사람이 선대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그 선대위원장으로 앉혀놓은 윤석열을 국민과 민주당이 또 이제 공격 모드로 나올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야 한다. 부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까뜩하면 튀어나오고 이게 튀어나온 거에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전번에도 한번 또 튀어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는 나가서 선거에 절대 개입 안 하겠다 해놓고 계속 개입하잖아요. 그렇죠. 말의 릴라이어빌리티, 소위 말하는 말의 신뢰가 없어. 들어가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한다는 보장 없어. 갈등 없겠다. 보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가 확고한 몇 가지 항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 항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겠다라는 것을 국민이 믿을 수준으로까지 보여주고 난 뒤에 우리가 같이 들어와서 일을 하든지 말든지. 네,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네. 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조언을 주는 자리에 있다면 이걸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신중하라. 받아들이지 말아라. 왜냐? 지금 선거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안 되는 사람들을 솎아내고 안 되면 사과도 시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난리 법석이 나서 이 사고 뭉치 지금 폭탄을 다시 안겠다고요? 그거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가 나간 겁니다. 우리가 내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걸어서 나간 사람이 이번에 안 되니까 내가 선거의 선대위원장이라도 돼야지 이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러니까 그런 계산하에서 꼬랑지 내리고 쫙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들어오시죠. 누가 그 얘기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추행 문제가 안 나왔으면 꼬랑지도 안 내렸을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이제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시작한 지 이제 한 뭐 50분, 뭐 이 편집분이 된다면 얼마로 편집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방송으로 보신 분들한테는 민경욱 JTB는 1시간 8분이 지났습니다. 이준석이 그 지금 폭풍의 눈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운데 안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성상납을 받았다는 그런 지금 의혹에 휩싸여서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공격을 해야 하는 야당 대표를 옹호하는 이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발로 걸어나갔던 이준석이 그런 모든 부담을 안고 자기가 다시 당으로 선대위로 돌아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놓인 우리의 이제 과제입니다. 이 후보로서는 과제인데요.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송영선 의원님과 같이 방송하니까 행복하네요. 아, 고맙습니다. 네, 저는 뭐 워낙 저 말씀도 잘하시고 아시는 것도 많고 또 지금 경험도 하고 하니까 듣고 보조 역할 했습니다. 네. 혹시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 뭐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일단은 당에서 지금 나오는 게 이준석을 탄핵해라. 또 가세연에서도 몇 명이 돼야 탄핵을 한다. 저는 거기까지는 너무 파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당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준석 당대표가 이 상황을 마무리하도록 용기 있게 나와서 사과하고 사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한 내용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정말 인테그리티 사람의 인격이 제대로 된 모습이라는 것을 3월 9일까지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겠다 안 들어오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제로 지금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진솔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과 혹시 사과가 필요한 거라면 네. 뭐 김건희 씨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랬던 이준석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민간인 자연인 이준석이 아니에요. 37살짜리 맞습니다. 이준석이 아니고 지금 정통 보수 야당의 대표라는 자에게 지금 내려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 바랍니다. 설명이 돼서 사람들이 국민들께서 용서가 되신다면 그 다음 문제로 그럼 들어와서 한번 열심히 일해봐야 봐라 이런 거지. 지금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들어오겠다. 그럼 뭐 받아주겠다. 이건 말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세연에서는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사람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한 그 증거를 또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다시 그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큰 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나올 거 다 나왔으면 네. 좋겠어요. 나올 거 다 나오고 다음에 정말 누가 잘못한 건지에 대한 평가가 내려져서 지금 여가 좋은 건지 야가 좋은 건지 정권 유지가 계속 좋은 건지 정권이 교체돼야 좋은 건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실 수 있도록 나올 거 다 했습니다. 나와야 되면 대장동부터 제일 먼저 나와야죠. 당연하죠. 그런 게 다 나와서 네. 우리들이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방송 콜라보로 같이 4개의 방송이 콜라보로 같이 진행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송영선 의원님 같이 계속 모시라는 여러와 같은 그 반응들이 있습니다. 미남 옆에 있으니까 제 값이 올라간답니다. 그런 진실된 얘기를 어느 분이 써주셨어요? 아니 그 검찰 조사서에 나와 있어요. 검찰 조사 참 훌륭한 검찰 조사. 2013년 7월 5일 그때부터. 예. 네,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말씀드린 것 바대로 지금 보시는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전부 다 눌러주시고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자유헌정 TV도 찾아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